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액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나 공매를 조금 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만만해지는 때가 와요. 근데 이렇게 만만해질 때 소액 경매를 펌프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뭐 주위에 아는 사람이 펌프질을 한다. 뭐 친척이 펌프질을 한다. 선배가 펌프질을 한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펌프질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소액 경매로 크게 돈 벌었다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소액 경매를 계속 굴리면 제법 뭔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아예 모르면 이런 소액 경매 같은 경우도 안 하는데 조금 만만해지면서 이때부터 이런 작은 경매에 빠져들죠. 보통 3천만 원 미만의 금액을 가지고 경매에 들어가는 것을 소액 경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천만 원 미만은 대출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함부로 덤비지 말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 함부로 덤비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부로 덤벼서 말리죠. 왜냐? 가격이 아니라 물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물건은 일단은 뒤로 넘어가 버려요. 왜냐? 가격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물건이 돋보이는 거죠. 이렇게 물건이 돋보이게 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이야기도 좋은 것만 듣고 나쁜 이야기는 그냥 귓등으로 쳐내죠. 이러다 보니까 소액 경매가 굉장히 큰 이윤을 남겨주는 것 같아도 사실상 그렇게 큰 이윤을 남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적은 돈이 들어가든 큰 돈이 들어가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크든 작든 간 똑같아요. 물건이 비싸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이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일이 수월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1-12330-001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요,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에 있는 물건이고 지목이 대지예요. 토지 면적도 377이니까 100평이 조금 넘고요. 자,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자, 감정가가 2천만 원이면 소액 경매예요.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금액을 싸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꽂히죠. 또 이런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펌프질해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이 물건지보다도 훨씬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펌프질합니다. 저렴하게 대지를 살 수가 있다. 저기에 건축물을 질 수가 있다. 좋은 이야기만 하죠. 저쪽에 마을이 있으니까 상업시설이 들어서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펌프질합니다. 이렇게 펌프질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듣는 사람들을 보면 초보자인 경우 어설프게 뭔가가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 뭐 2천만 원에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좋고 저 정도 금액은 내가 투자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자신을 대단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펌프질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일단 낙찰을 받으면 나머지는 뭔가가 다 알아서 해결이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겁니다. 사진을 들어보면요. 대지라고 했지만 이게 대지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주변에 건축물이 보이긴 하지만 그냥 작은 마을에 낡은 주택이 있었던 곳을 헐어내고 그냥 농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빌딩을 올릴 생각을 하고 건축물을 올릴 생각을 하니 맞지가 않는 거죠. 아마 주변 사람들이 엄청 비웃었을 거예요. 자, 다른 각도에서 본 물건인데요. 조금 새롭게 지어진 주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택도 보입니다. 또 이 밭 한가운데서 뭔가를 태운 흔적도 보이고요. 자, 이런 곳에서 건축물을 올린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수도권 사람들은 이 농촌에 무슨 낭만이나 로망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자기 감정까지 투입되니까 자금이 점점 올라가죠. 지도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그마한 마을에 낡은 주택이 있었는데 그 주택이 헐리고 농지처럼 쓰이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는데 주변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또 한적한 마을이고 전망이 확 트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물건을 보면요.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가야 될 만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응찰 계획을 딱딱 짜놨는데 첫 번에 누군가는 여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을 거라는 생각으로 엄청나게 높게 낙찰됐죠. 감정가액이 2천만 원 정도인데 4천만 원 정도에 낙찰되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과연 그 정도의 물건이 되냐라는 거죠.
냉정하게 따지면 여기는 지목이 대지라고는 했지만 대지로서의 쓰임새도 그렇게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감정 가격에서 떨어지는 게 맞는데 사람들이 부풀려지다 보니까 점점 높게 되는 거죠. 아마 이 물건을 낙찰받으신 분도요, 외부 사람이라면 여기를 쉽게 변화시키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골 마을의 매수자를 찾는 것은 보기보다 힘들어요.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소액 경매는요, 가격이 싸다고 저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물건을 처리할 수 있냐 없냐, 물건이 저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느 정도의 입찰을 해서 어느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어느 정도에 던지겠다, 이런 계획과 전략이 나오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소액 경매라고 해서 쉽게 뭐가 되는 것은 없어요. 또 자신이 알지 못하면 이게 처리가 안 돼요.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뒤바꿔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교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이 됩니다. 물론 오래 버텨서 좋은 땅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버틴다라는 것은 정말 고통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서 잘 판별해서 이런 소액 경매도 여유 있게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 함부로 덤비지 말아야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소액 경매를 어떻게 보십니까?